마치 억지로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살이 늘어나고 찢어질 것 같은 팽팽한 감각. 나는 아픔에 눈을 질끈 감고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미안해요. 아파요. 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혜진이에요. 45이고 22살짜리 아들 하나 둔 평범한 아줌마죠. 제 아들 친구요? 아니, 아들의 친한 형이랑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인생이요? 한마디로 하면 그냥 없었어요. 내 인생이라는 게 23세 결혼해서 24세 아들 진찬이를 낳고 그 뒤로는 그냥 진찬이 엄마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 김혜진은 그냥 주민등록증에나 있는 거였죠.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쌓고 명품백 하나씩 사면서 자기 인생 즐길 때 저는 젖병 닫고 기저귀 갈고 있었어요. 남들 해외여행 갈 때 저는 아들 유치원 보낼 학원 알아보고 있었고요. 후회하냐고요? 그때는 후회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죠. 남편은요? 늘 바빴죠. 젊을 땐 돈 버느라 바빴고 지금은 회사 임원이라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외 출장 가느라 바빠요. 우린 그냥 동업자예요, 동업자. 남편은 꼬박꼬박 생활비를 벌어오고 저는 그 돈으로 집을 관리하고 아들을 키우고 딱 거기까지. 부부관계요? 그런 거 잊은 지가 몇 년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도 않고 저도 뭐 그냥 옆방 사는 아저씨.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샤워하고 나와서 김서린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팽팽했던 뺨은 중력 때문에 축 처져 있고 무엇보다 몸매가 총체적 난국이죠. 아이 낳고 찐 뱃살은 이제 제 살이 됐고 탄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팔뚝살을 보면 그냥 다 포기하게 돼요. 여자로서의 나는 끝났구나. 매일매일 확인 사살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몸도 마음도 바싹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지루한 오후였죠.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녀석이 학교 끝내고 오는 시간이니 진찬이겠거니 했죠. 다녀왔습니다. 아들. 왔어? 그런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엄마 인사해. 내 군대 선임이었던 재하 형. 나랑 같은 과인데 형이 나 복학하고 적응하는 거 많이 도와줘. 저는 무심코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진찬이 뒤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재하. 28살. 그냥 젊은 애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덜 자란 남자애들한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다 자란 수컷의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키가 커서 그런지 현관문이 꽉 차는 느낌이었죠. 떡 벌어진 어깨, 짙은 눈썹, 그리고 저를 향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데 낮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가 꼭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진찬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재하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야하게 들릴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분명히 예의 바르게 저를 진찬히 어머님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의 눈빛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는 그 강렬한 시선.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뜯어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서 와요. 진찬이 친구가 아니라 형이었구나. 들어와요. 저녁 먹고 가지. 그냥 인사치레였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신나서 그러더군요. 진짜? 엄마, 그래도 돼. 형, 잘 됐다. 우리 엄마 제육볶음 진짜 맛있는데. 그렇게 제안은 우리 집 식탁에 처음 앉게 됐죠.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을 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이 젊은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상을 차리는 내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 때문에 자꾸 손이 떨렸어요. 그는 정말 복스럽게 밥을 먹었어요. 우적우적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입이 짧아서 내가 뭘 해줘도 깨작거리기만 하는데. 어머님, 제육볶음 진짜 맛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빈말인 거 알아요. 아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 몇 년간 남편한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거든요. 나는 괜히 쑥스러워서 웃으며 말했죠. 별것도 아닌데 뭘. 많이 먹어요. 밥 먹는 내내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밥그릇을 쥔 단단하고 힘줄 돋은 손, 음식을 씹을 때마다 꿈틀거리는 강한 턱선,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울렁이는 목젖까지. 45 먹은 아줌마가 아들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한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남자였어요. 너무나도 강렬한 수컷. 그날 이후 제안은 우리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과제다, 스터디다, 핑계는 많았죠. 진찬이 방에 죽치고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핑계가 싫지 않았어요. 텅 비어있던 내 일상에 이 젊고 낯선 수컷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집안에 활기가 돌았어요. 남자애들 둘이서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가 텅 빈 집을 채웠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야식을 챙겨주면 제안은 언제나 어머님이 해주신 게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내가 청소하는 걸 보면 어머님, 힘드신데 제가 할게요라며 거들려고 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가 집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고마워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이건 그냥 아들 친구에 대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한 남자에게 느끼는 끌림이었죠. 미친 짓인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위험한 감정의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며칠 뒤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한 달짜리였죠. 현관문 앞에서 다녀올게 하고 무심하게 손 한번 흔들고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시어머니 같은 남편이 없으니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죠. 진짜 해방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집에는 저랑 진찬이,
그리고 진찬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재하. 이렇게 셋만 남는 날이 많아졌죠. 재하는 아예 자기 노트북이랑 두꺼운 전공책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는 진찬이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자기 집처럼 편하게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어휴 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녀석 몸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군대 다녀온 남자애들 특유의 그 단단함 있잖아요.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 근육이며 얇은 티셔츠 너머로 꿈틀거리는 등 근육이며 제가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이 갔어요. 45 먹고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확실해요. 제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슬그머니 다가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셔요. 꼭 제 등 뒤에 바짝 붙어서요. 그럴 때마다 그의 샴푸 냄새랑 옅은 남자 스킨 냄새가 확 끼쳐오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낮고 울림 좋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밤이 되면 그 긴장감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그냥 엄마로서 공부하는 애들 야식이나 챙겨주는 게 다였어요.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한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야식을 들고 진찬이 방에 들어갈 때면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어요. 미쳤지, 김혜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속으로 욕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 녀석 눈빛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야식을 쟁반에 받쳐들고 방에 들어서면 진찬이는 책상에 코를 박고 있는데 재하는 하던 공부도 멈추고 언제나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눈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남자가 여자를 뜯어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선, 가슴, 허리, 다리까지 아주 천천히 집요하게 훑어내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맨날 신세만 지내요. 말은 깍듯하게 하는데 그 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여자네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들 녀석만 없었으면 무슨 일이 터져도 터졌을 거예요. 아슬아슬한 줄타기. 저는 그 위험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그 짜릿한 감각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미친 짓인 거 알아요. 저도 알죠. 45 먹은 아줌마가 22살짜리 아들. 눈앞에서 그 친한 형한테 야릇한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정신 차려 김혜진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제 몸은 제 머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 녀석 이재하. 그 녀석은 제가 자신을 여자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았죠. 아주 교묘하게 아들 진찬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저를 흔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셋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가운데 앉고 양옆에 아들이랑 재아가 앉았죠. 진찬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때 재아가 리모컨을 집으려고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냥 팔만 뻗으면 되는데 굳이 상체 전체를 제 무릎 위로 숙이면서요. 순간 그의 어깨가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옷 위였는데도 그의 단단한 어깨뼈의 감촉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머리가 제 얼굴 바로 옆에 있었고 샴푸 냄새와 섞인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가 몸을 일으키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려 웃었죠. 느꼈어요? 하고 묻는 것 같은 아주 능글맞고도 섹시한 미소였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TV 화면만 쳐다봐야 했어요. 진찬이는 게임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런 식의 도발은 계속됐어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제 옆에 서서 찬장에서 컵을 꺼내요. 그러면서 꼭 자기 팔꿈치로 제 팔뚝을 은근슬쩍 건드렸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고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움찔하며 쳐다보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어머님,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히면서도 심장은 배신자처럼 두근거렸어요. 가장 아찔했던 건 며칠 전 밤이었어요. 그날도 녀석들에게 야식을 챙겨주고 있었죠. 라면 2개를 끓여서 쟁반에 받쳐들고 진찬이 방으로 가는데 복도가 어두워서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쟁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었죠. 바로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재아가 제 허리를 확 감싸 안으며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한 손으로 완전히 감싸 안았어요. 단단한 팔뚝이 제 옆구리와 배를 강하게 압박했죠. 저는 그의 품에 완전히 기댄 자세가 됐어요. 등 뒤로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느껴졌고 제 엉덩이에는 그의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분명히 반바지 차림이었죠. 온몸에 피가 얼굴로 쏠리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다치실 뻔했네. 그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제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팔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자기 몸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이제 괜찮아. 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말하자 그는 아주 아쉽다는 듯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팔을 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 눈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완전히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제 허리를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뚝의 감촉과 엉덩이에 닿았던 그 뜨거운 존재감이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몸의 감각들이 그의 손길 한 번에 전부 깨어나 버린 거예요. 미친 짓인 거 알아요.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내 아들의 그것도 아들이 형처럼 따르는 친구. 하지만 제 이성은 매일 밤 내 집, 부엌 식탁에 앉아 나를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는 저 젊은 짐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났고 저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에 올라탄 기분이었어요. 무서운데 이상하게도 짜릿했어요. 그날 이후 재하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은근슬쩍 스치는 수준이 아니었죠. 거의 대놓고 저를 여자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나가면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어흥. 일찍 일어났네. 어머님 보려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툭 하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쏘아붙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진찬이가 옆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던지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었어요. 그는 이제 제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어머님, 손재주 진짜 좋으시다. 그거 뭐 뜨는 거예요? 아들 목도리. 와, 진찬이 좋겠다. 저도 하나만 떠주시면 안 돼요? 그는 제 뜨개질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닿았고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기댔죠. 저는 바늘을 쥔 손이 떨려서 뜨개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여자친구한테 떠달라고 해. 애써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없는데. 어머님이 제 여자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너 정말. 저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어요. 등 뒤에서 그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 녀석, 지금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밉지 않았죠. 오히려 이 늙은 아줌마를 여자로 봐주는 그 녀석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미쳤죠, 정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진찬이는 동아리 모임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집에는 저와 재하 단둘만 있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재하가 제 뒤에 서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왜? 향수 바꾸셨어요? 아닌데. 왜? 어머님한테서 되게 좋은 향기 나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바로 등 뒤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제 목덜미를 간지럽혔죠.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샴푸 냄새인가 너무 좋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신경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됐죠.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잖아.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밀쳐내야 했어요. 뺨이라도 한 대 갈겨야 했죠.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대담한 행동에 제 아랫배가 찌르르하고 울리는 걸 느꼈죠. 그는 제 반응을 살피는 듯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항하지 않자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위험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내 아들의, 그것도 아들이 형처럼 따르는 친구.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정신 차려, 김혜진. 너는 애 엄마야. 하지만 제 이성은 내 허리를 감싸 안은 이 젊고 뜨거운 손 앞에서
그리고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숨을 쉬는 이 짐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찬이가 온 거였죠. 띠리링 마이너스 삑.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제게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진찬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안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떨어졌어요. 저를 감싸 안고 있던 그의 팔이 풀리고 그는 순식간에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싱크대 옆에 섰죠. 저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췄던 손을 움직여 미친 듯이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1분만, 아니 30초만 늦었어도 진찬이는 자기 엄마와 가장 친한 형이 부엌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죠. 형. 아직 안 갔네. 진찬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너 기다렸지. 과제 마무리해야지. 재하의 목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방금 전까지 내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 뻔뻔함. 저 여유. 저런 게 바로 젊음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 얼마나 빨갛게 달아올라 있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고 퐁퐁 거품만 벅벅 내며 설거지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등 뒤에서 두 녀석이 나누는 대화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 아니요. 그런 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지배한 건 끔찍한 아쉬움이었어요. 진찬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그의 손은 내 허리에서 어디로 향했을까? 그의 입술은 내 목덜미를 지나 어디에 닿았을까? 우리는 그 부엌 식탁에서 모든 것을 저질러 버렸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뜨거웠고 아랫배는 계속해서 묵직하게 저려왔죠. 이미 내 몸은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진찬이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단둘이 남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면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눈빛만으로 대화했어요. 그의 눈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계속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눈빛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나도 너를 원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장소뿐이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두 마리의 짐승처럼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이제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운명의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회색빛 하늘. 뉴스에서는 저녁부터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했죠.
저는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게 됐죠.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진찬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비 많이 온다는데 우산 꼭 챙겨가. 응. 재아 형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형은 오늘 할머니 댁에 가봐야 한다고 해서 약속 취소됐대. 형 저녁 좀 챙겨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 저녁 집에 저와 재하 단둘만 남게 된다는 소리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이건 신이 내게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 돼.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녀석과 단둘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밖으로 나가야 해. 친구라도 만나고 찜질방이라도 가야 해. 이성은 필사적으로 경고등을 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몸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죠. 오후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거실을 서성거리고 의미 없이 창밖만 바라봤죠.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저녁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녁 6시. 진찬이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저와 그 녀석 단둘뿐이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찬이 방 쪽을 쳐다봤어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도 지금 저처럼 숨을 죽인 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후두둑 후두둑.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된 빗줄기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비가 오늘 밤 벌어질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이 비가 우리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 내려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창밖만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삐걱하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죠. 그가 재아가 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등 뒤에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등 뒤에 그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숨 쉬는 법도 잊어버린 채 창문에 비친 그의 희미한 실루엣만 쳐다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야하고 긴장감 넘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안에서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엉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먼저 움직인 건 저였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질식해버릴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말했어요. 비 많이 오네. 저녁은 먹었어? 목소리가 바보같이 떨려 나왔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뚜벅뚜벅 하고 제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채취와 열기가 제 등 뒤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가 바로 제 등 뒤에 멈춰 섰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어머님. 그가 나직이 불렀어요. 빗소리에 섞인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낮고 거칠었어요. 응.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그는 엉뚱한 대답을 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돌리려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뭐라도 차려줄게. 뭐 먹고 싶?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단단하고 뜨거운 손. 그 손길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 밥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재아야, 이러지 마. 제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뭘요? 알잖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너는 진찬이 친구고 나는 진찬이 엄마라서요. 그가 제 말을 잘랐어요.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어머님을 여자로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는 저를 붙잡은 팔에 힘을 주어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품에 안겼죠. 단단한 가슴팍에 제 얼굴이 묻혔어요. 그의 심장이 제 뺨을 통해 미친 듯이 울려왔어요. 그는 제 어깨를 잡고 저를 살짝 떼어내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한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 어머님, 진찬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어요? 뭘? 그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마침내 그 말을 뱉어냈어요.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고 있는 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멎었다가 다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어머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어요. 올 것이 왔구나.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던 현실이 그의 입을 통해 내면전에 칼날처럼 던져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왔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오직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창밖의 거센 빗소리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제 흔들리는 눈빛에서 용기를 얻은 걸까요? 그는 제 어깨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미친놈인 거 압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도 알아요. 진찬이한테도 어머님께도 못할 짓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려왔어요. 28살의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남자가 제 앞에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처음 뵌 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어머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였어요. 웃는 모습도 요리하는 뒷모습도 전부 다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야 했어요. 그게 45 먹은 어른으로서 아들 친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였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심장은 그의 고백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두려움과 함께 끔찍한 희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얼마만이지? 한 남자에게서 이런 뜨겁고 절박한 고백을 받아보는 게 20년? 아니, 태어나서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과의 결혼은 선을 보고 한 지극히 현실적인 과정이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안 돼, 김혜진. 너는 애 엄마야. 저 녀석은 내 아들 친구라고. 하지만 나도 여자잖아. 이렇게 메마른 채로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자 그가 천천히 제게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저는 너무 놀라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어요. 그는 무릎 꿇은 채로 제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혜진 씨. 그가 나를 어머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댐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20년간 나를 올가매던 엄마와 아내라는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그의 뜨거운 눈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 안에는 애원과 욕망, 그리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죠. 당신을 안아보고 싶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아니,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도 모르게 제 다른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죠. 일어나.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는 용케 알아들었어요. 그는 제 허락을 확인한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이끈 곳은 내 침실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늘 혼자 잠들던 차갑고 텅 빈 공간. 그곳에 내가 내 아들의 친구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내가 눕던 침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야하고 위험해 보였죠. 그는 나를 침대맡에 세우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귀한 도자기를 감상하듯 혹은 처음 보는 신기한 생명체를 관찰하듯 그의 뜨거운 시선이 제 얼굴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죠. 예뻐요. 그가 나직이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잔뜩 상기된 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턱선을,
그리고 입술을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 손길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그것은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28 젊은 남자의 주체할 수 없는 열기가 담겨 있었죠. 남편과의 의무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키스였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의 뜨거운 숨결에 반응하며 깨어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굳어있던 제 몸이 그의 리드에 따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죠. 더 깊이, 더 뜨겁게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제 반응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의 키스는 점점 더 거칠고 깊어졌어요. 그의 혀가 제 입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데 정신이 아찔했죠.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맨살에 닿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 10년 넘게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제 등과 허리를 그의 손이 거침없이 더듬었어요. 그 생경하고 아찔한 감각에 저는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그의 손이 제 브래지어 후크를 찾아 더듬거렸어요. 마음이 급한지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죠. 그 서툰 모습에 묘하게 더 흥분되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툭 하고 후크가 풀리는 순간 나는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었어요. 답답한 속박에서 풀려난 내 가슴을 그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에게 그대로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손은 제 가슴을 주무르며 그 끝을 아프지 않게 살짝 꼬집기도 했죠. 그때마다 제 허리가 저절로 움찔거렸어요. 그는 저를 침대 위로 부드럽게 눕혔어요. 그리고는 제 몸 위에 올라타 제 옷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벗겨내렸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20년간 엄마와 아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았던 김혜진이 죽고 여자 김혜진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 말이에요.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치마가 벗겨지고 마침내 내 몸에 속옷조차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수치심에 두 눈을 질끈 감고 팔로 가슴을 가렸어요. 45의 몸. 아이를 낳고 늘어진 뱃살, 탄력을 잃은 가슴. 이 젊고 완벽한 남자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몸이었으니까요. 보지 마, 제발.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아내리며 말했죠. 아니요.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 그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경멸이나 실망감도 없었어요. 오직 나라는 여자를 향한 순수한 갈망과 찬사만이 가득했죠. 아름다워요, 혜진 씨.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뜨거운 눈빛이 내 몸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수치심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묘한 자신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아직 남자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구나. 그도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티셔츠를 벗어 던지자 젊고 단단한 상체가 드러났어요.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하게 다져진 근육들. 20대 특유의 싱그럽고 강인한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남편의 배 나온 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나는 홀린 듯이 그의 몸을 바라봤어요. 그가 다시 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의 맨살이 맞닿았어요.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내 몸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 온도 차이가 너무도 선명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내 반응을 즐기는 듯 자신의 뜨거운 가슴팍을 내 가슴에 비볐어요. 그의 단단한 근육이 내 부드러운 살결을 누르는 감촉. 너무도 자극적이었죠. 그의 손이 내 다리 사이로 내려갔어요. 나는 저도 모르게 다리를 오므렸지만 그의 손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 허벅지를 벌렸죠. 힘 빼요. 괜찮으니까. 그의 손가락이 그곳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닫혀있던 비밀의 화원.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는 잊고 있던 쾌감을 느끼며 몸을 비틀었죠. 혜진 씨 벌써 이렇게 젖었어요? 그의 짓궂은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내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직하게도 그가 만져주기를, 그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며 애타게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자신의 몸을 일으켜 내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그것. 나는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크다. 너무 크다.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어요. 저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을까? 찢어지는 거 아닐까? 덜컥 겁이 났죠. 재아야, 나 무서워. 내 솔직한 고백에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프게 안 할게요. 그는 내 입술에 다시 한번 키스하며 아주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것이 내 몸의 입구에 닿았을 때 나는 숨을 컥 하고 들이마셨어요. 이건 그냥 큰 게 아니었어요. 뜨거웠어요. 활화산처럼 펄펄 끓는 열기가 내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살에 그대로 와닿았죠. 나는 나도 모르게 온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차가운 얼음물에 갑자기 들어간 사람처럼. 괜찮아요. 힘 좀만 빼봐요. 응. 재아가 나를 달래듯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땀 때문인지 아니면 욕망 때문인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그의 손이 내 땀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어요. 그 다정한 손길에 바짝 긴장했던 어깨에서 힘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렸어요. 내가 아주 잠깐 방심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리에 힘을 주어 아주 조금 자신의 것을 내 안으로 밀어넣었죠. 나는 비명을 삼켰어요. 아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팠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길은 좁고 뻑뻑했으니까요. 마치 억지로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살이 늘어나고 찢어질 것 같은 팽팽한 감각. 나는 아픔에 눈을 질끈 감고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미안해요. 아파요. 뺄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내 코앞에 있었죠. 그의 잘생긴 얼굴이 고통과 욕망,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으로 뒤엉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픈데 이상했어요.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픔 너머로 내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짜릿하고 거대한 감각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넘게 텅 비어있던 내 안이 처음으로 무언가로 채워지는 그 충만감. 그건 고통을 뛰어넘는 아주 원초적인 쾌감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빼지 말라는 뜻이었죠.
내 눈빛을 읽었는지 그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더 짙은 욕망이 피어올랐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단호하게. 그는 내 허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자신의 몸과 내 몸을 완벽하게 밀착시켰어요. 그리고는 숨을 한 번 크게 고른 뒤 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단숨에 밀어넣었죠. 순간 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 내 안가장 깊은 곳까지 빈틈없이 꿰뚫고 들어왔어요.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활처럼 휘었죠. 내 입에서 터져나온 건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교성이었죠. 내 안이 그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나는 그의 어깨를 손톱으로 꽉 긁으며 매달렸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던 내 몸의 스위치가 그의 거대한 것으로 인해 한꺼번에 켜져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는 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근 채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저 나를 깊숙이 꿰뚫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죠. 그의 심장이 쿵쿵 하고 뛰는 진동이 우리 맞닿은 몸을 통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방 안에는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나는 아직도 방금 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묵직하고 뜨겁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강하게 맥동하고 있었죠. 아픔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 자리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찔하고 생소한 종류의 쾌감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냥 의무방어 같은 거였어요. 몇 분 만에 후다닥 끝나버리는 아무런 감흥 없는 행위였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교감 같았어요. 그의 것이 내 안에 가장 부드럽고 예민한 살들을 남김없이 어루만지고 있었으니까요. 혜진 씨 괜찮아요? 그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나도 모르게 허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그를 더 깊이 받아들이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죠. 내 작은 움직임이 신호탄이 된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짐승처럼 번뜩였죠.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잡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묵직하게 그의 것이 제 안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움직임.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의 부드러운 살들이 그의 거대한 것에 의해 남김없이 쓸리고 지식여졌어요. 내 입에서는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수치심 따위는 이미 빗소리에 씻겨나간 지 오래였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강해졌어요. 낡은 침대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가 노골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